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 할 때 제가 막 뭘 적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돈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PT가 안 망하게 되기 위한 조치들을 솔직히 많이 해놨어요. 처음에는 PT만 있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는 생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500씩이나 낸 사람이 죽겠어? 이런 생각을 저는 했죠. 공부라는 게 이게 보면은 경매 쪽에서는 사실은 500이면 컨설팅 수수료 수준이에요. 컨설팅은 저 같은 경우 옛날에 할 때 보면 뭐 많으면 3, 4천, 적으면 500, 1000 이런 걸 이렇게 받아왔었어요. 근데 컨설팅을 많이 했을 때는 이제 조직이 있었어요. 저 직원들을 막 열 몇 명씩 부리고 할 때는. 그러다 보면은 또 좋은 물건 같은 경우 그냥 1000만 원 주면 이 물건 소개해주고 그걸 낙찰받게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돈벌이가 되겠죠.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제가 제 개인 투자만 오래 했다면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경매를 잘했거든요. 아무 망설임과 거침없이. 그냥 아니 그게 그렇게 보이는데 눈이 있어서 길이 보여서 걸어갔을 뿐인데 남들은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 가서 막 서 있는 거예요. 좀비들처럼. 좀비들이 꼭 보면은 그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머리 대고 이러고 있잖아. 그 다음에 사람 소리 나면 뛰어나오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때는 참 이상했어. 그냥 이상하다 정도 생각만 했지 저는 저 살기도 바빴기 때문에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컨설팅을 해볼까? 이제 기술도 닦였고 그래서 이제 기술이 닦이니까 뭔가 그 기술로 뭐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요리를 너무 잘해. 근데 집안에서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 장사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나잖아요. 네. 그 마음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딱 했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은 돈을 얼마를 벌기 때문에 당연히 얼마 이상은 내가 받아야지 이 정도 움직여 이런 기준이 생긴단 말이죠. 처음부터 컨설팅만 하는 애들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우리가 말하는 작은 돈에 이렇게 막 영혼이 팔려버려요. 근데 이미 스타트를 자기가 자기 돈을 벌이를 하면서 시작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직업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은 안 하고 싶어져. 적은 돈 받고 남 일 안 해주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기죠.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뭐 해? 이런 게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받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알게 됐냐면은 전부 다 말하고 행동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죠. 앞에서 한 말과 뒤에 가서 한 말이 다르고 오늘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 자기 남편이 대전의 공무원인데 주도권을 자기가 다지고 있다. 내가 다 돈을 여태 벌었지. 남편이 갖고 온 게 뭐 없다. 공무원 생활 해봤자 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물건을 그래도 나는 의심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겠어? 이러는데 왜냐면 어떤 집안에서도 남자가 돈을 못 벌어도 여자가 남자 위에 서는 걸 싫어하거든요. 남자들은. 그래서 물건을 던지잖아요. 싫어하니까. 그런데 한 번인가를 남편이랑 미팅을 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 남편을 앉혀놓고서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물건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면 그게 4층짜리 횟집이 있는 물건이었어요. 1층이 횟집이고 2, 3, 4층이 있고 4층에 주인 세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정도 괜찮겠네요. 했어. 입찰 바로 전날 입찰 안 보겠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반대해서야. 자,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게 이렇게 말이 앞뒤로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이 물건이 정말 돈이 됩니다라고 보여주면은 이 물건의 꼬투리를 잡아서 절대 안 들어가는 거야. 진짜 돈이 되는데도. 신기하대. 그러니까 왜 이러잖아요. 금으로 금괴로 사각형을 만들어주면 누구나 받죠?
근데 이제 암석, 돌에 붙어 있는 금을 막 덕지된 걸 주면 안 받대, 또. 희한하대. 그러니까 금인데 이게 똥을 좀 묻혀서 이렇게 주면 안 받아버려.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니까. 어떤 그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그러면서 쓴 책이 부자 마인드 책이었어요. 아, 이게 정말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최영 장군의 후예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산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그때가 이제 36, 7대인가? 그때 진짜 별일 다 있구나. 이 사람들이 이러면서도 돈을 찾아서 항상 다닙니다. 돈을 피하면서 돈을 찾아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정신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PT가 나온 거예요. 그때 닦인 기술들을 교육에선 절대 함구했어요. 저도 교육하면은 초보반, 특강, 현장 이런 것만 했지 컨설팅하는 기교라든가 실전 기술은 절대 안 가르쳐줬어요. 누구한테도. 왜냐하면 이렇게 거의 그 합격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제 거를 투자해서 2번째 떨어진 거 외에는 거의 다 붙었거든요. 이 승률이 높아야지 부자가 되거든요. 승률이 높아야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유지되죠. 그죠? 네. 실패가 잦으면 열정은 사그러들죠. 그러니까 사그러들 열정보다는 뭔가 땔감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죠. 열정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많이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내가 이게 버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주면은 식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누군가에게 입에 발설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을 몇 년 했죠, 협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특징이 같은 말을 계속 떠드는 걸 되게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맨 이론만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지겨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그 다음 나이가 좀 들었어. 그래서 조금 고가의 강의를 차라리 컨설팅을 죽이고 어차피 컨설팅을 하면 자기들이 얻은 게 하나도 없으니 적어도 자기가 공부해서 머리에 담아서 하면은 컨설팅비 정도 그냥 한 건 한 건 하는 걸로 금액을 맞춰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한번 가르쳐봤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얼마나 잘하는 거 어떡하지? 얘네가 커가지고 성장해서 나를 위협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싹 풀어봤어. 그래서 PT부터 시작한 거예요. PT는 자기 학습이니까 내가 이렇게 지시한 것만 가르치고 자기의 성취에 따라서는 성과는 분명히 나죠. 왜냐하면 제가 헛투자를 못하게 막아놓거든요. 어쨌든 저한테 말을 하고 입찰 보는 경우에서는 실수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만 막아놓고 몇 군데만 막아놓고 기술을 주면 자기의 훈련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크게 얻고 작게 얻겠지. 그랬더니 정말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신 너무 흡족해서 그래 적극적으로 이제 PT를 가르치기 시작했어. 가슴이 조마조마함이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점점 죽은 PT들이 양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 안 가르치고 돈 버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내상을 입는 거예요, 제가. 이게 분명히 나는 좋은 거를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이렇게 이제 나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양산을 이게 계속 죽은 전사자가 많이 나오면은 새로운 병사가 유입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해서 스파레주를 고안한 거야. 이렇게 혼자 놔두니까 죽더라고요. 외롭다 이게. 그래서 외롭지 않는 구성을 하자 우리가.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성과 외로운 원인 중에는 공부의 이론적인 바탕이 약하니까 이론을 좀 집어넣어 주자. 그래서 이제 스파레주를 구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좋아해. 근데 스파레주는 전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전사를 하고 흥미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지 하면서 나온 게 뭐라고요? 데드 캠프였어.
그러면 PT든 스파를 해주든 어차피 이때 6박 7일간에는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익진 않죠. 실전은 익지 않습니다. 이론을 듣고 그 실전의 이론을 듣고 실무를 조금 해보고 이제 학습을 이제 훈련을 혼자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세트로.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근데도 그 성공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데드캠프를 만들어서 여기서 훈련을 시켜주자 차라리. 자, 이제 훈련도 집에서 이제 여기서 시켜줄게. 집에서 하지 말고. 그게 이제 데드캠프였던 거예요. 그래서 검색도 하세요 했는데 안 하니까. 데드캠프에 집어넣으면 30일 동안 과제를 엄청 주거든요. 과제 주고 점검하고 질문 나오면 질문 해결해 주고 막 하니까 이제 이게 한 번 돌렸잖아요. 좋아라 해. 근데 시세조사 훈련 캠프는 굉장히 제가 내공을 쓰기 때문에 단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의량물건 검색 캠프는 15만 원인가? 15예요? 네. 그냥 해준 거죠. 그냥 30일 동안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간섭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데드캠프를 해도 제가 지금처럼 바쁘다 보니까 그걸 자주 못 여는 거야. 이게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만든 제도가 엊그제 나온 거죠. 그게 뭘까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직접 쓰니까. 재교육 시켜주시는. 그렇죠. 그 킹왕짱 옥션하고 협회 공지에 넣어놨잖아요. 네. 그 매월 말에 며칠을 우리가 협회 홈페이지에 그 교육 신청란을 만들 거예요. 그럼 거기에 신청란에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의 성원을 맞춰서 그 다음 달에 날짜를 조절해 가지고 그날 만나서 100분 동안 코칭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낙찰 안 받는 PT 스파레즈 누가 됐든지 간에 오면 되니까 요거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하는 거거든. 근데 데드캠프는 좀 일정을 내가 한 달을 묶여야 되거든요. 한 달을 계속 묶인다니까요.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8시만 하는 거야 막. 그리고 열 몇 명이 질문을 하면 그걸 다 답을 해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만족도는 끝내줘요. 만족도는 아주 좋아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좀 일정이 잦지를 않아요. 이게 힘이 드니까 저도 힘드니까.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거는 자기가 공부하고 질문 갖고 와서 코칭 받고 부족한 거 이 방법은 괜찮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도 생각을 한 건데 만약에 이제 위치가 딱 그룹이 우연히 예를 들면은 경기도다 어디 쪽이다. 그럼 제가 가서 중간에 만나서도 가르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이 또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죽는다는 거. 그래서 아까 선희 씨 말대로 3년 만에 오셨지만은 전혀 본인은 되게 그 스트레스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냥 한 번 PT는 영원한 PT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그런 걸로 질문을 본인이 안 하는 거지 제가 막진 않았어요. 한 번도 막지도 않고 뭐 몇 년 만에 와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그런 거죠. 그냥 한 번 하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했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투자 수익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까 3, 5는 되겠다 막 이랬었죠. 경매는 무조건 10 이상은 됩니다. 보통 잘 하는 사람들은 30, 40까지도 끊고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만 원 투자하면 300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월세가.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보편적으로 제가 보면은 15% 이짝 저짝이 가장 좀 최저고 그래도 10% 안쪽으로 산 적은 없고 누구도 우리 관계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 수익률 60% 막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오로지 뭘 이용했기 때문일까요? 대출. 네, 대출입니다. 대출이라는 어떤 그 대출을 영어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죠. 레버리지가 이제 지렛대를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그러는데, 지렛대는 작대기 하나로 아르키메데스가 자기가 지구를 들 수 있는 작대기하고 이 바만 주면 내가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내는 방법은 지렛대의 힘이죠. 그런 어떤 기계적인데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아까도 그랬죠. 돈은 머리를 쓰는 데서 나오는 거지, 육체를 써서는 돈이 안 벌립니다. 절대로. 제 아무리 육체로 해서
연봉이 얼마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결국은 정년퇴직 딱 하면 그 다음부터 까먹는 수순으로 내려가거든요. 노후에는 또 애들 하나 둘이 있고 그러면은 재산이 팍팍 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밥 먹을 때 나온 것처럼 그 등산 가는 게 목표가 되고, 그죠? 1년 365일 등산이나 가야 되겠다. 뭐 이제 남은 인생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요즘같이 대출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나만 안 좋습니까? 남도 안 좋습니까? 남도 안 좋죠.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이 형성된다. 근데 사람들은 대출이 줄어들면은 아유 먹을 게 없네 이런다고. 근데 제가 경매할 때는 대출이 50%가 최대였어요. 그때도 다 했어. 그때도 다 했는데 그때는 그런갑다 하고 했죠. 근데 이제 또 대출이 많이 나오다가 줄면 투자도 안 하면서 줄었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부자 마인드가 아닌 거죠. 자기하고 무관한데 괜히 겁먹어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어찌됐든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몇 배는 낫습니다. 몇 배. 근데 이제 부동산은 그 월세 수익률만 있는 게 아니고 뭣도 있죠? 시세 차익도 있죠. 그 점이 또 이제 무시 못하는 거죠. 갖고 있다 보니까 골동품이 돼서 올라버리는 거죠. 갖고 있다 보니까 갖고 있는 동안에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지가 올라.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죠. 근데 부동산 외에는 갖고 있으면 거의 다 까이죠. 일반적인 재화들은, 그죠? 이런 거는 사면은 산 대로 산날 도매로 요것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계속 떨어지죠. 지금 내놔도 안 사죠. 아무도 안 사죠. 근데 이상하게 그 어떤 땅덩어리라든가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갖고 있으면 오른다, 이게. 그 이유는 뭘까요?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희소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한정돼 있다 보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금이나 뭐가 이게 뭐 별거예요. 그냥 땅속에 있는 금속인데 그 금속이 왜 이렇게 대우를 받느냐.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너무 적으니까 가치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부동산을 요구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즉 소유를 안 하고요. 전세 월세만 살아도 되잖아요. 전세 월세 사는 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형성됐죠. 전세 월세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죠? 꼭 소유자가 많이 생겨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월세자들이 많이 생기면 또 집에는 집대로 가치가 오르죠. 그럼 지금 일본이 뭐 부동산 추락했네 어쩌네 그 언론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도 일본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이 제일 잘 사는 층에 속합니다. 우리 그 PT 중에서도 일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낙찰받고 해요. 근데도 그 사람도 그 일본에서 오피스텔 가지고 월세 받고 임대업을 합니다.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언론에서 하도 뭐 부동산이 폭락이니 어쩌니 하면서 쓴 것들이 오정보가 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솔직히 서울 수도권 외에 전라도나 이런 데 가보면은 공실 어마어마하잖아요. 취락지구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사야지. 사람이 많은 데 사는 것이다. 이것도 재화기 때문에 필요한 데다가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떠오르죠. 그러면 일회독을 할 때 그런 데는 안 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니까 돈이 안 되는 거야. 그죠? 돈은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부동산을 보는 눈이 어느 동네는 꼭 안 돼라는 어떤 저주받은 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할 때 사람이 많은 곳을 사세요란 뜻이지. 그러면 인구 5만 이하는 보지 말까요? 요건 또 아닌 것도 또. 그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한 말을 잘해야 된다는 말과 이 말에는 뭐예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말에는 말을 잘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그래야 내가 상대방의 말에 알아듣게끔 말을 잘 하죠. 얼마 전에 강의를 했을 건데 말을 잘 한다라는 뜻은 상대방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뜻은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는 것이 전제된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안 그래도 그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경기도 지사 그 토론하는 걸 어제 유튜브를 들으면서 내려왔어. 딱 보니까 그 바른미래당의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그 이재명을 이제 까잖아요. 까면서 내가 이제 봤어. 그 보니까 그 사람은 경매하면은 바로 오늘 잘리겠던데 나한테. 그래가지고 한번 이따 유튜브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성남 FC란 축구한테 성남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성남시가 성남 FC니까 성남시가 이제 뭐 성남 FC를 후원하기 위해서 성남시를 통해서 이제 돈을 후원하나 봐. 몇십억씩 뭐 이렇게 있나 봐 해가. 근데 이제 그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누구 성남 FC한테 50억 받으셨죠? 이렇게 물어. 그럼 무슨 뜻으로 들립니까? 개인적으로 뇌물 받은 느낌 안 나세요? 그치, 그런 느낌 나잖아. 그 다음에 또 차병원한테 20억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 그거는 광고비로 광고 매출 광고 계약에서 받은 돈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어차피 받으셨잖아요. 왜 받으신 거예요? 어떠세요? 아니 이거 완전 비리를 저지른 사람처럼 표현이 된 거죠. 근데 그럼 그런 느낌이 왜 생겼습니까 지금? 성남FC로부터 돈을 받으셨죠? 가로 열고 성남FC로부터 광고 계약에서 광고 비용으로 가로 닫고 받으셨죠? 이거를 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완전히 이상하게 보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세조사를 저는 가르치고 말을 잘 알아들으라고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그 말만 딱 들으면 아 얘가 뭔 마음속을 훤히 보이는 거지. 얘가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거. 또 얘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이런 마음으로 갖고 사는 놈 옆에 붙어있는 놈들의 마음도 다 같은 놈들이거든. 그래야지 잘 화합하고 살거든요. 늑대는 늑대끼리 살지. 늑대랑 가끔 원숭이랑 섞여 사는 거 보셨어요? 늑대는 늑대끼리 살아. 얘도 또 안철수 최측근이야. 그러니까 얘가 딱 보니까 야, 얘 큰일 내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봉 씌우는 전략이죠. 근데 이거를 봉을 씌워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면 입버릇이다 이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아닌 놈이 하는 건지 진짜 하는 건지를 이제 우리는 또 보여요. 이제 그러면 그런 단계가 필요해. 근데 그거를 그 말만 보면 여러분들은 또 예를 들면은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 말 들으면 왜 받았지? 저놈 나쁜 놈이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00%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안 그런 사람들이 섞여 사는 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중개업자로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명도 대상자거나 공무원이거나 그래서 거기서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말을 잘 알아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네. 상황 판단을 잘못한다니까요. 이상하게 합니다. 같은 정보를 듣고 그 다음에 공지영이가 예를 들면은 주진우랑 대화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주진우랑 차를 타고 가는데 주진우가 김부선하고 대화를 나눴대. 어떤 대화를. 그러면 그 대화를 나누는 이 모양새만 딱 판단하면은 자기식으로 생각하면은 둘이서 짝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 근데 그 안에 내막이 어떤 내막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캐내기 위해서 뭘 하죠? 질문을 해야지. 근데 옆에서 조수석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인 거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시세 조사할 때 나옵니다. 이 품성이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상황은 돈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는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분명히 이 상황은 이 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이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대명천지에 살고 인터넷이 발달된 사회에 살면서 왜 누구는 이상한 짓을 하고 누구는 제대로 갈까?
사람들이 다 돈 하고 사는데 왜 이상한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도 지사장도 키워봤고 코치도 키워봤고 사람을 옛날에 그 전에도 사람을 저는 수도 없이 키워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큰 돈이 막 올 때 본인이 도망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이 크게 오면은 예를 들면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오면 여러분들 겁나죠. 집채만한 금덩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겁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금이 이만한 게 굴러온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돈도 벌어본 놈이 돈 맛을 아니까 이만한 것도 소화되고 저만한 것도 소화가 되는데 생전에 안 하던 돈들이 이제 올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놀래. 그러면서 비껴버려요. 희한해. 정말로 희한한 거죠. 그러면서 입찰장에 갈 때 이상하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돈이 안 된다, 안 된 쪽으로 가요. 그 입찰장에 가기 한 2, 3일 전까지는 흥분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2, 3일째부터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내립니다. 피하기 위한 어떤 별 작전을 써요. 그런 거를 많이 봐요. 저는 그걸 많이 보거든요. 정말로 조금 있다가 제도가 바뀌어서 크게 돈 벌 것 같을 때 혼자서 미쳐서 나갑니다. 나 진짜 신기하대. 지사장들도 그랬어요. 이게 좀 있으면은 회사가 좀 격변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판이 커지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협회만 있다가 키왕짱 옥션이 열리면 이 그림이 커지잖아. 그 생각을 못 해요. 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제 느낌상 보면은 제 사업이 커질 때 사람이 꼭 정리가 됩니다. 희한하대. 통상은 커지면은 붙어 있어야 하려고 아둥바둥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 돈의 세계는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희한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야. 옛날에 그 남자친구랑 만났으면은 내가 이 모양으로 안 살 건데. 그때는 그런 남자가 올 때 놀래서 피해버리는 거거든. 좋은 남자를 피하고 나쁜 남자를 잡죠. 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분명히 이제 그 마음들이 있어요. 돈을 원래 회피하게끔 운명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주팔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벗어나려면은 이런 기술이 하나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기술이 들어와도 시간을 3일 앞두고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들어오는 게 옷 입듯이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옷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살로 붙어 있어야 돼. 이해되세요, 이거? 그래서 이 부자 마인드 책을 띄지 말고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마치 성경 보듯이. 그래서 달달달달달 외워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많이 겪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회사에 왔다가 있다가 이제 나간 애들 그 외부 조직들도 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 저를 만날 때가 부자 마인드 때문에 만나요. 그 책이 제일 좋았대. 그러고 나서 헤어질 때 부자 마인드의 규칙을 깨고 나가요. 그 책은 그냥 좋을 거야. 그냥 독서하면 재밌잖아. 우리 만화책 보면 재밌잖아요. 그 재미로 잠깐 호기심으로 왔다. 그게 내 거가 안 되다 보니까 이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부자 마인드 책이 왜 써졌는가 말씀드렸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써졌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마지막에는 잔돈푼에 또는 어떤 다른 가치에 팔려서 그 정작 중요한 가치를 놔버립니다. 신기하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률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무료 보충학습은 여러분들이 일단 졸업한 다음에 신청하시면 돼요. 할 때 그 미리 이제 월말에 신청하시면 다음 달에 일정 잡아서 한 번 정도는 이거는 뭐 저한테 부담 하나도 안 돼요. 제 시간 될 때 하는 걸 거니까 뭐 주말에 뭐 저녁 주말이 아니고 뭐 시간만 되면 일요일 날 잠깐 나와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죠. 100분이면 하고 가면 되니까 잔소리 좀 하고 뭐 이렇게 맨날 하는 건데 뭐 별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PT 스파레주의 어떤 그 효과가 튼실해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달 안에는 시세조사 입대기 책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아마추어들 준비고 여러분들한테도 들고 다니면서 공부는 될 거예요. 이제 아마추어용이긴 해요. 입대기니까. 네. 아셨죠? 네.